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원점 O는 여기 중점이고 호 AB 위에 한 점, 자, 호 AB 위에 한 점 R입니다. 호 AB 위에 한 점 R. 여기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H에서 AR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결정 구조가 반원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반원은 고정이 돼 있는데 이 호 위에서 어떤 점 R이 딱 정해지게 되면 수선 긋고 그 다음에 AR에다 수선 긋고 그래서 R이 정해지면 H가 정해지고 P가 움직이고 달리 표현해 보면은 R하고 H와 P가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R도 움직이는 거고 H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P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전체 주어진 상황이다. 근데 이제 1번 문제에서는 각 ROB가 3분의 파이 역시 첫 번째 소문항은 뭔가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고정된 하나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위치 관계들을 이해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간단한 기하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ROB 이 각이네요. ROB 여기가 60도일 때 OP의 길이하고 그다음에 BP의 길이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방법만 간단히 확인해 보자면은 자 여기서 B하고 R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1, 2 여기 딱 2가 되니까 1, 2 루트 3이 나옵니다. 그죠? 1, 2 루트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대 1의 루트 3이라는 것이 지금 이 각이 요각이 30도로 정해지니까 그런 것이죠. 원주각으로서 3분의 파이의 절반.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 여기 칠판을 보실까요? 1대 2대 루트 3 길이의 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그 절반 여기가 2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대 2대 루트 3이 될 테니까 요거는 또 절반 4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여기 AR의 길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AP의 길이가 4분의 3 루트 3으로 다 길이들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각 60도 30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뭘 하라 그랬냐면은 OP의 길이를 제곱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를 제곱하라 그랬는데 어떤가요? OP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요 삼각형 PAO인가요? 요 삼각형을 봤을 때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각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이 OP의 길이 뭘로 구하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오늘 너무 대충 하나? 괜찮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요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해서 4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사이각 30도,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그 사이각이 결정이 돼서 삼각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제 3의 변의 길이를 역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넘어갑니다. 다음 2번. 점 R이 주격 조사가 2가 아니네요. R가 돼. R가. 점 R가 A에서 B까지 호 AB를 움직일 때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OP의 길이의 최소값.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건데 자, 여러분 이것을 이 점 R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운동입니다. 운동, 특정한 운동인데 근데 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을 보니까 사실 그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게 R이 A에서 B까지 움직인다면은 선분 AP의 길이, 예? OP의 길이, 그러니까 R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H도 따라 움직이고 P도 따라 움직이는데 O에서 P까지의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같을 거란 얘기죠. R의 자취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OP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나타날 테니까 어떤 운동을 했든지 자취만 알면은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운동을 분석해도 되고 그리고 매개 변수로 사실은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으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 풀고 계산하기에 편할 것이냐? 그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편한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다각도로 우리가 계산 생략하더라도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법은 확인해 볼 텐데, 자,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단위원이니까 여기 5를 원점이라고 보죠. 또 5라고 노테이션도 5라고 돼 있으니까 원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R을 뭐 방법은 다양한데 이것을 A, B라고 해봅시다. R의 좌표를 A, B. 그리고 물론 A, B가 X축이겠죠. 5가 원점이고. 그러면 이 A, B는 평면위의 임의의 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관계를 반드시 만족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 R의 좌표가 A, B인 겁니다. 그리고 범위는 A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B는 0부터 1까지라고 안 쓸게요. 이제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지금 O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냐면은 우리 1번 문제 풀었던 관성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 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요 길이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AP의 길이를 뭔가 A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설정했을 때 봅시다. 요 길이 OH의 길이가 A고 RH의 길이가 B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테니까 뭐가 되는 건가요? 코사인 요 각의 코사인 값은 이걸 세타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루트분의 A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A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 B 대 1 플러스 A 대 루트 이런 이제 길이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니까 또 어디서도 이런 관계가 나타날 거냐면은 일단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요 pH 길이. 여기가 수직이니까 pH 길이는 뭐가 되나요? 1 플러스 A하고 B를 곱한 것을 루트로, 일단 루트로 쓸게요. 루트로 나눈 것이 요 pH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pH 길이.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pH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 AB로 표현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AP의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에 B하고 B 대 1 플러스 A하고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B분의 1 플러스 A를 곱하게 되면은 AP의 길이가 구해진다는 얘기죠.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루트분의 1 플러스 A 곱하기 B, 요게 pH 길이였는데 여기다가 그 비례식을 이용해 가지고 B분의 1 플러스 A를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B가 약분이 되고 루트분의 1 플러스 A의 제곱이 AP의 길이로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OP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요 OP의 길이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AP의 길이의 제곱 바로 쓰면은 지금 루트 안에 뭐가 있었죠?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얘를 제곱하면은 이것분의 1 플러스 A의 4제곱이 되겠고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배의 루트분의 1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1 그리고 코사인 세타 루트분의 A 되겠습니까? 루트분의 A 맞나요? 루트분의 1 플러스 A네요. 미안합니다. 루트분의 1 플러스 A 루트분의 1 플러스 A 되겠죠? 자, 그래서 OP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OP의 길이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뭘로 표현됐어요? AB 2개로 표현됐습니다. AB 2개로 표현됐는데 이것을 어차피 루트가 또 제곱이 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B제곱을 1 빼기 A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 B제곱을 1 빼기 A제곱을 바꿈으로써 요 전체 식을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식을 A만의 함수로 정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뭐 하면 되죠? A로 미분 때려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단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다. 요 이제 정의역을 놓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요 A에 대한 식의 최소값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게 지금 R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운동의 상황이니까 이 R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인데 근데 구하라고 한 것이 R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동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그냥 이 자취를 하여튼 여기를 지나갔다 치면은 그때 나타나는 OP의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 B로 나타내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가 일단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냐면은 어쨌든 R이 A에서 B까지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운동을 매개의 변수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매개의 변수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A에서 B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B에서 A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으면은 단위원이니까 졸지 말고 코사인 t, 사인 t로 R을 매개의 변수로 표현하면 될 텐데 자, 일단 문제에서 어쨌든 A에서 B까지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 뭐 상식적으로 A에서 출발해서 이제 B에 도달한다지 그런 뜻이잖아요. A에서 B까지라는 얘기는.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 R의 위치를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 R의 위치를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나타내면은 t 값이 0부터 파이까지 변해갈 때 움직이는 저 R이 A부터 홀을 따라서 이제 B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칩시다. 이 앞에 풀이는 좀 지우고 요것을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접근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로 2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접근해 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을 나타냈습니다. 매개 변수를 위해서 운동으로 표현을 했으면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위치를 알면 돼. P의 위치. P의 위치. 그러니까 R의 위치가 이러할 때 요 P의 위치를 xt, yt라고 했을 때 혹은 x equal ft, y equal gt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x 보고 그 x 성분이라는 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xt, yt로 나타냈을 때 요것을 t에 관한 함수로 얻어내면은 OP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XT를 제곱하고 YT를 제곱해서 더한 것이니까 그게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쫙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미분 때려가지고 최소값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P의 위치 함수를 구해내면은 이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P의 위치 함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보시면은 AP 직선 AP하고 직선 이 PH하고 교점의 좌표가 곧 P의 위치 함수입니다. 그것이 곧 위치 벡터인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직선 AR을 구하는데 물론 O를 원점으로 보고 A가 마이너스 1,0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 직선 AR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y equal x 좌표의 차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y 좌표의 차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여기까지만 써주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 PH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겠죠. 직선 PH 방정식은 y equal 이 기울기 역수취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지나죠? 지금 우리가 P의 좌표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H의 좌표가 마이너스 코사인 t, 0이니까 여기를 지난다는 점에서 x 플러스 코사인 t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교점이 뭔가요? 이 둘의 교점이 바로 P인 것이죠. 그럼 뭐예요? 이것을 연립해가지고 x를 t의 함수로 y를 t의 함수로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 게 뭐냐면 자 7번 보세요. 항상 수험생들이 이제 이게 이런 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기서 t가 뭐죠? t가 매개 변수입니다.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x하고 y는 뭐죠? 정체가 x하고 y는 p의 좌표인데 p의 위치 함수의 각각의 성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게 t의 함수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x라고 쓰고 y라고 쓰고 있지만은 이게 xt고 사실 괄호 t를 생략한 거예요. xt고 yt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럼 하여튼 연립해서 요것을 답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뒷문제를 위해서 이제 요거하고 같다고 이 등치법으로 놓게 되면은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은 코사인 t를 C로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사인 t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사인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x 플러스 코사인 t하고 요게 같은 요건 이제 x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사인 t 제곱하고 x 플러스 1 하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제곱하고 x 플러스 c가 되는 것이니까 자 x의 계수가 뭐가 되죠? x의 계수가 s 제곱하고 1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더한 것이 x의 계수가 되겠고 그 다음 이 남은 부분이 지금 우변에 남을 테니까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s 제곱 맞나요?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t의 함수라는 것 xt라는 것 xt라는 것 xt가 돼서 이것이 분모가 2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를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c에 제곱한 다음에 얘를 사인을 1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해서 뭐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예요? 요것을 이제 t의 함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른 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은 분자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c를 약분해 가지고 분모에는 2만 남고 여기 1 마이너스 c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c 하나 남고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c가 남아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t에 대한 2차 함수로 나오게 된다. xt가. 그래서 이게 r이 움직임에 따라서 덩달아 움직이는 동점 P의 위치 함수의 x성분입니다. 위치 함수의 x성분. 위치 함수의 x성분이고 자 그러면 y성분은 뭐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하면 되는 거니까 x성분을 여기서 구했으면은 이 결과 나오게 되는 y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1 더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c분의 s를 곱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요게 마이너스를 할 필요 없구나. 마이너스 놔두고 2분의 지금 x가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c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요게 xt입니다. 요게 xt. 요게 xt에다가 그 다음에 2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2를 더하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네요. 2를 더하고 이것을 1 마이너스 c분의 s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c가 하나 약분되겠죠. 그러면 남은 것이 2분의 1 마이너스 c가 하나 약분되면은 여기 s하고 1 마이너스 c가 하나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yt가 되는 겁니다. 여기 yt. 그래서 xt를 이렇게 구하고 yt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졌어요? OP의 길이의 제곱이 t의 함수로 자 말로 할게요.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 가지고 더한 것이 바로 OP의 길이의 제곱을 t의 함수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뭘로 정리할 수 있죠? 얘를 y를 또 제곱하게 되니까 여기서 사인 제곱 t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t로 바꿔 가지고 이걸 다 뭘로 코사인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코사인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코사인 t를 치환해서 증감 분석을 통해서 최소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계산이 편할 것인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습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매개 변수로 x성분, y성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위치 함수를 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O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하고 아니면 적절히 기하학적인 성질을 막 이용해 가지고 뭐 코사인 법칙이랑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 두 번째 방식 운동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하는 방식을 다룰 때에도 결국은 구하라고 한 게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매개화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R이 A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해서 이것을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R이 A에서 B까지 움직이나 B에서 A까지 움직이나 OP의 길이의 최소값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집니다. 그것은 P의 궤적은 여전할 거니 똑같을 테니까 R의 궤적에 따라서 P의 궤적도 똑같을 테니까 이것을 R을 굳이 헷갈리게 마이너스를 안 붙이더라도
그냥 코사인 t, 사인 t로 매개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도 결과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또는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 각을 세타로 놓고 요 각을 세타로 놓고 예를 들어서 R이 B부터 A까지 움직인다면 이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것이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이 세타를 가지고 R의 위치를 세타로 나타내고 그에 따라서 H와 P의 위치도 세타로 나타내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결과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질문하는 것이 어떤 기하학적인 성적, 그러니까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 방식으로 매개화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3번 갑시다. 또 R가 A부터 B까지 호 AB로 움직일 때 여기까지 똑같아요. 지금 2번 문제와 똑같아. 근데 점 P가 이루는 곡선과 AB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P의 궤적을 알아야 되겠죠. P의 자취를 알아야 되겠죠. P의 자취를 알아야 되는데 이 P의 자취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이 입체 도형을 선분 AB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그러면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P의 자취는 당연히 이 반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R이 지금 여기 호 위로 움직이는데 일단 R이 쭉 움직이는데 여기서 R이 이런 점에 있으면은 A랑 R을 연결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려 AB에다가. 그 다음에 이 수선에 발해서 또 수선을 내려. 요게 P란 말이에요. 수선 R의 위치에 따라서 수선 이게 이제 P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요 반원 안에서 현 위의 한 점이기 때문에 R이 이 반원 안에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반원 안에 있는 건 자명한데, 근데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P라는 점이 A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어쨌든 이 반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궤적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입체도형의 부피예요. 그럼 여러분 입체도형의 부피는 기본적으로 뭘 적분해요? 단면적을 적분하잖아요. 수투에서 나온 것처럼 단면적을 적분하는데, 근데 그 단면이 뭐라 그랬냐? 선분 AB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에요. 얘가 밑면인데 AB하고 P의 자취하고 둘러싸인 도형이 이게 밑면인데 이 AB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요 길이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를 해야죠. 비문학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단면적이 어떻게 되죠? 단면적이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가 바로 P의 y좌표. 그래서 P의 y좌표를 제곱해 가지고 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선분 AB를 x축으로 잡고 O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 것이죠. 어디서? x축상에서. 그래서 x축상에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y제곱을 적분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에 얘기한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xy가 뭐냔 말이지. 여기 등장하는 xy가 뭐냐? 이런 걸 놓치면 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xy가 바로 P의 위치의 x성분과 y성분입니다. P의 위치에서 나오는 XT하고 YT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되겠죠? P의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번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저 부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텐데, 지금 이제 칠판에 써놨으니까 2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계산하는 방식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치 함수 혹은 위치 벡터를 매개 변수로 표현했을 때 일단 요거 여러분 이거 정리해 보면은 뭔가요? 이거 정리해 보면은
요게 지금 x였죠. 요게 x. 요게 x. 그러니까 xt가 이거였습니다. 요걸 써먹어 볼 건데 2분의 그 코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코사인 t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원래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요게 xt입니다. xt. 앞에서 구한 바에 따르면 이게 xt고 그다음에 yt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2분의 sin t 1 마이너스 코사인 t 요거거든요. 지금 이게 다 t의 함수예요. t의 함수. x성분 y성분 다 t의 함수. 그러면 x가 이렇고 y가 이러할 때 여기 인테그랄 y제곱 dx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이것을 이런 실수 많이 나오죠. 이런 실수. 어떤 실수 많이 나오냐면 이게 y란 말이에요. 요게 x고 요게 xt란 말이에요. 요게 yt란 말이에요. 근데 y를 제곱하니까 4분의 sin 제곱 x 1 빼기 코사인 x에 제곱해가지고 요것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로 적분을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t의 함수네. t의 함수. 이런 식으로 하는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y식을 제곱을 해. 이거 아니죠. 이거 자체는 y를 t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서 x는 t가 아닙니다. 요 x는 뭐예요? 요거 통째입니다. 요거 통째. 이걸 통째로 본 x인 것이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식은 요 y를 x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y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t로 표현되는 거예요. t로. t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것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방식. 자,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를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 힘줘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y를 일단 y 제곱을 적분해야 되니까 y를 제곱한 것을 t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고 sin 제곱 t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 가로한 것을 제곱한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y 제곱이냐 y 제곱. 근데 이것을 지금 t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x로 적분하는 것이니까 이걸 x로 표현해 줘야 된다. x로. x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x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x로 바꿔주기 위해서 xt가 이거니까 여기서 여러분 xt에다가 1을 더해보면 우리가 계산 편의로 해서 1을 더해보면 이게 완전제곱식 나오죠. 네? 완전제곱식 나와. 그러니까 1을 더해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를 제곱한 식이 나옵니다. 2분의 이런 식이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x로 바꿔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t 1 마이너스 코사인 t를 제곱한 부분은 xt 플러스 1의 2배. 그러니까 이게 xt 플러스 1의 2배 이렇게 x로 바꿀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돼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다 써보는 이 부분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t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t를 어떻게 쓰겠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x 플러스 1의 2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여기 플러스니까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1에서 얘를 빼준 게 코사인 t입니다. 자, 되나요? 되죠?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t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것이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1 빼기 루트 요 1 빼기 루트를 제곱한 식을 다시 1에서 뺀 거죠. 다시 1에서 뺀 거. 요게 여기 사인 제곱 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마이너스 2배가 나올 테니까 2 루트 2배 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요 루트가 제곱돼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 식이 바로 사인 제곱 t를 x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색을 x로 표현했고 빨간색도 x로 표현했으니까 y 제곱이 다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y 제곱이 다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요 파란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하고 곱해서 4로 나눈 것이 인테그랄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적분 함수 지금 y제곱 인테그랄 y제곱 dx를 계산해야 되는데 y제곱을 적분 변수로 p적분 함수를 적분 변수 x로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나타낼 수 있으면 이런 계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곱한 것은 자 얼른 봐도 부정적분 계산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죠?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곱한 식은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온다든가 그냥 단순한 2차식이라든가 아니면 x 플러스 1의 2분의 3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분 구할 수 있고 경계값 대입해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이 3번 문제의 정체가 이걸 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x, y가 p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걸 알았을 때 계산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 이 p적분 함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한다. 그 방법에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p적분 함수를 적분 변수 x에 관한 식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x도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 있고 y도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데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되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p적분 함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자 부피를 인테그랄 y 제곱이면 얘를 제곱한 것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4분의 사인 제곱 t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괄호의 제곱 이게 나올 것이고 이게 y 제곱입니다. y 제곱. 근데 여기서 이제 dx를 뭘로 바꿔야 돼? 우리가 y를 t에 대한 식으로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적분을 계산하려면은 치환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치환 적분. 다 알고 있죠? 치환 적분. 그래서 이 dx로 표현된 것을 dt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dx를 dt로 바꾸는 과정 어떻게 됐어요? 일단 코사인 t로 미분해 보면은 2분의 2c-2 그다음 코사인 t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dt. 자, 이게 dx가 dt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마이너스 기껏 여기까지 해놓고 마이너스를 또 플러스까지 하면 안 되겠죠. 치환 적분의 기본 적분 구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뭘 치환했던가요? 뭘 치환했냐면은 얘가 x였으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바뀐다면은 우리가 아까 매개화를 하는 과정은 t가 자 이렇게 매개화 있기 때문에 t가 0에서 파이까지 바뀌는 겁니다. t가 0에서 파이까지 바뀔 때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바뀌니까 이게 0에서 파이까지가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계산 가능하겠죠? 네?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약분하고 나서 여기 c-1이 나오는데 1-c하고 s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이 식이 s의 세제곱과 1-c의 세제곱 그리고 4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dt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건 해봤죠. 코사인 t를 p로 치환했다. 코사인 t를 p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dt가 dp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1 빼기 p의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만 1 빼기 p 제곱으로 놓고 여기서 사인 t dt를 마이너스 dp로 해가지고 결국은 p에 대한 오차식 부정적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물론 여기 t 값이 0부터 파이까지 바뀌는 것이니까 p 값은 1에서 마이너스까지 바뀌는 셈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3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다루었느냐? x좌표도 위치 함수의 x좌표도 매개 변수에 대한 식으로 y좌표도 매개 변수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무슨 그 평면의 넓이를 구한다든가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든가 할 때 적분식 자체가 뭐 인테그랄 y dx, 인테그랄 y 제곱 dx 하여튼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적분 변수로 적분을 계산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산 방식은 둘 중에 하나다. 한 가지 방식은 이 p적분 함수 y 제곱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든지 네? 혹은 두 번째로는 이것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매개 변수로 표현한다면은
이 dx를 또 그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dt로 바꿔주든지 치환적분을 수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